두피 문신을 알아보고 상담 받으실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트락 대표원장 에이든입니다. 두피 문신을 받아보려고 알아보시다 보면 여러 업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업체들 중에서 어떤 곳이 잘하는 곳인지 많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기실 텐데요. 두피 문신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결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보면 이 시술은 오래가지 않겠다. 왜 이렇게 시술했지? 시술의 퀄리티 차이를 사진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피 문신을 알아보고 상담 받으실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올바른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과도한 시술 면적입니다. 두피 문신 시술을 받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시술을 받으면 되겠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상담하는 곳의 언변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성 가르마의 시술 전후 사진인데 표시한 부분만 시술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넓고 울퉁불퉁한 헤어라인 때문에 헤어라인 이식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식 수술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수치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이식한 부분과 원래 내 가르마 부분의 숱감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이분께서는 이 부분에 숱을 채우고 싶어서 방문했던 분인데요. 저희 도트락에 오시기 전에 몇 군데 상담을 받았는데 이 앞부분만 시술을 하게 되면 이질감이 들 수 있어서 뒤로 이어지는 가르마까지 전부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전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앞부분만 시술을 한다면 당연히 뒷부분의 원래 가르마와 색감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색감이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정교한 그라데이션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이도록 시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술자의 실력인 부분이고 실력이 부족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술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전체를 다 하시라고 권했을 확률이 큽니다. 이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남자분들이 탈모가 진행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두부, 측두부는 머리가 빠지지 않고 남게 됩니다. 머리가 빠진 부분만 시술을 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이도록 그라데이션 작업만 잘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머리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고로 자연스러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데이션 작업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머리가 자라는 부분까지 전부 다 시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과 없는 곳의 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진한 시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 과도하게 진한 시술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더 넓은 면적을 시술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 비용은 올라가겠죠. 이런 시술이 과연 누구에게 좋은 시술일까요?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술자의 실력에 따라 아니면 높은 시술 비용을 유도하려고 여러 가지 언변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시술입니다. 두피라는 곳은 다른 피부에 비해 유분이 많습니다. 이 유분은 색소를 뿌옇거나 흐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시술을 할 때 너무 많은 점을 찍어서 빈 부분을 꽉 채워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점들이 흐려졌을 때 점 하나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밋밋하게 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7회차까지 시술을 진행한 모습이고 이 사진은 4회 시술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시술 회차를 많이 가져간다고 유지기간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더 예쁜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시술 회차로 고객님이 원하는 어둡기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시술입니다. 그럼 왜 어느 곳은 길게 시술을 하고 어느 곳은 짧게 시술을 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시술 기법의 차이일 수도 있고 시술자의 실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술 실력이 부족해서 고객님의 두피에 시술한 점이 퍼질까봐 약하게 시술을 여러 번 거듭해서 색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도한 시술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능숙한 기술자라면 고객님 두피에 처음부터 고객님의 모공의 크기와 비슷한 점을 찍어도 퍼지지 않도록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시술한다면 더 적은 시술로도 충분히 원하는 어둡기를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술 사진입니다.
시술 비포 애프터 사진을 살펴보다 보면 정말 어이없게도 시술 전후 사진의 각도나 머리 형태가 다른 곳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포 사진은 비어있는 부분을 최대한 잘 보이도록 가르마를 타놓거나 심지어 더 비어 보이도록 물을 뿌려놓고 사진을 촬영한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프터 사진이라고 해놓은 사진을 보면 처음에는 벌려놓고 찍은 가르마를 빗질을 통해서 전부 다 가려버리고 정말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풍성해 보이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서 찍거나 애프터 사진의 밝기를 미세하게 어둡게 조절해서 실제보다 훨씬 어두워 보이게 조작해둔 사진들도 많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입장을 바꿔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시술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술을 했는데 정말 예쁘고 만족할 만큼 시술이 잘 됐다면 어떻게든 비포 애프터 사진이 똑같이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맞추고 찍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시술을 모두 마치고 사진을 찍었는데 시술 전 사진과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인다면 사진을 교묘하게 바꿔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각도를 바꾸거나 색감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피문신 알아보실 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상담을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두피문신을 알아볼 때 여기는 너무 진한데? 아니면 시술 회차를 6회, 8회 이 이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비포 애프터 사진의 촬영 각도나 밝기가 다르다면 아마 예쁜 시술을 받기 어려울 확률이 큰 곳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업체가 생기는 만큼 수준 미달의 업체들도 많을 겁니다. 큰 마음 먹고 큰 비용을 들여서 받는 시술인 만큼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